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에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길을 간밤의 주연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걷는 잘 차려입은 양반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아직도 몽롱한 기운이 남아있는 양반 사내의 볼에 세찬 빗방울을 뿌렸다. 양반 사내는 화들짝 놀라 근처 아담한 기아집에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으나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 길 위의 흙탕물은 원을 그리듯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었다. 처마를 타고 흐르는 낙수 소리가 더욱 거세질 무렵 문간방에서 집신을 삼던 노인이 밖을 내다보다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준수한 용모의 양반 사내를 발견했다. 문간방 노인은 새파란 젊은이이지만 행색이 범상치 않아 젊은 양반을 문간방 마루로 들였다. 갑자기 내린 비라 조만간 멎을 듯하니 이리 들어와 잠시 비를 피해 가시지요. 거센 비에 난감하던 차에 노인의 호의가 고마웠으나 젊은 양반은 점점 빼며 문간방 마루에 걸터 앉았다. 비를 피하게 자리를 내지어 고맙소. 네 갈증이 좀 나서 그러니 냉수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없겠소? 노인은 중문안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얘야, 얼른 이리로 냉수 한 대접 또 넣어라. 노인의 외침에 안에서 누군가 부산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금세 중문이 빼꼼히 열렸다. 젊은 양반이 중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다 눈을 떼지 못한다. 비록 꾸미지는 않았지만 곱게 생긴 처녀가 노인을 향해 오는 것이다. 처녀는 젊은 양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길을 외면한 채 노인에게 냉수를 내밀자 그 냉수는 이 손님에게 드리거라. 처녀는 다시 젊은 양반을 힐끔 바라보더니 냉수를 내밀고 급히 중문으로 사라졌다. 냉수를 받아든 젊은 양반은 잠시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처녀가 사라진 중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젊은 양반은 냉수를 들이키더니 노인에게 처녀가 누구인지 묻자 노인은 양반의 꿍꿍이가 무엇일지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잠시 머뭇거리다 말끝을 흐렸다. 아, 예. 제 여식입니다만 어찌... 오라, 노인지않게 저런 참한 여식이 있단 말이오? 하찮으십니다요. 그저 남의 집 문간방살이 하는 처지에.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 젊은 양반이 대뜸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장, 되게 여식을 내게 시집 보내지 않겠소? 갑작스런 hun담에 노인은 젊은 양반을 멀뚱멀뚱 바라본다. 예산눈 같았으면 딱이라도 올렸으련만 상대가 잘 차려입은 행색 깨나 할 만한 양반이라 그러질 못했다. 워낙 갑작스러워서 게다가 저 아이는 이댁 안방마님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다. 안방마님이 딸을 이뻐하여 혼처를 정해둔 듯합니다요. 그런데 어느 댁 니신지. 다방골 박씨댁의 장남이에다. 박씨댁의 장남이라는 소리에 노인이 잠시 눈을 꿈뻑거리더니 놀란 듯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도 그럴 것이 박씨댁은 한양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로
소문이 자자하였기 때문이다. 눈에 띄게 준수한 외모에다 큰 부자의 장남이라면 행랑직의 노인에게는 사익감으로는 과분한 것이 분명했다. 노인이 선뜻 승낙을 하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니 젊은 양반 박선비가 재차 퇴근하자 노인은 안방마님 핑계를 대며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노인이 선뜻 답을 못하니 박선비는 여러 날 노인을 찾아와 답을 재촉했다. 기실 딸을 어여삐 여긴 안방마님이 노인의 딸이 포복점에서 일을 봐주는 김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총각과 노인의 딸을 혼인시키려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뜻을 접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는 박선비에게 노인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포목점에서 일을 봐주는 김총각보다는 부잣집 양반 아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여러 날을 딸의 마음을 돌리느라 답을 주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도 박선비가 다녀간 뒤라 마음을 굳힌 노인은 안방 마님에게 허락을 받은 후 노인은 딸을 박선비의 접실로 보내기로 한 속내를 딸에게 일방적으로 말했다. 딸은 묵묵히 고개만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에 노인은 딸이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그려는 것이라 넘겨짚고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노인으로부터 허운한다는 전가를 받은 박선비는 뛸 듯이 기뻤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기실 박선비는 나이 20로 3살 위인 아내가 있었던 터라 차마 아버지에게 첩시를 맞이한다는 얘기를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박선비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집안의 수와 몇 명을 통해서 아담한 살림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며 폐물을 아버지 몰래 빼내와 새 집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여 부시를 맞이하는 밤이 찾아왔다. 비록 정식 혼례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격식을 갖춰야 하겠기에 가마를 보내 신부를 새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미모에 반해 새로 신부를 맞이하기로 했으나 박선비는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인한 지 8년이 다 되었어도 아직 본부인과 신방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 나이 12에 혼인하여 나이가 찬 후에 같은 방을 쓰기로 했으나 따로 지내기를 몇 해가 흐르고 보니 본의 아니게 박선비는 아내와는 대면대면하는 사이가 되었다. 더구나 박선비가 밖으로만 돌며 노류 장화와 어울리는 한량 같은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상황이 그리 흐르게 된 것이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막상 신부를 맞이했으나 어색한 정적 속에 밤이 깊어갈 즈음 박선비는 본가의 아내가 떠올랐으며 순간 부실가 먼저 신방을 차리는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신부에게 말했다. 이보시게 내 잠시 본가에 다녀올 테니 먼저 잠자리에 드시게나. 이에 신부는 들릴 듯 말 듯 알았다고 답했다. 본가에 도착한 박선비가 급히 문을 열라는 호령을 하자 항시 밝은 대낮이 되어서야 술에 취한 얼굴을 비추는 박선비가 밤에 들어오니 뭔가 일이 잘 풀린 듯하여 온 집안이 들썩였다. 박선비는 막상 안채 마당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아내를 어찌 볼지 망설여졌다. 그저 오다 가다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던 아내라 선뜻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초조함에 박선비는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불을 당겼다. 잠시 후 소식을 듣고 안방에서 아들을 보려 어머니가 나오니 박선비가 급히 곰방대를 감춰 중문가에 세워뒀다. 기쁜 마음에 어머니는 아들을 며느리 방으로 들여보냈다. 얘야, 참으로 잘 생각했다. 네가 이제 대의을 자손을 보는 일만 남았구나. 박선비는 부부로 8년이 지나서야 첫날 밤을 맞이하니 새로운 정이 쌓였다. 그런데 한 시각이 지났을 즈음 박선비가 의관을 갖춰 입자 아내는 어리둥절하여 남편을 만류했다. 서방님, 어찌 밤중에 옷을 차려입으세요? 그것이 부인, 내 잠시 다녀오리다. 밖에 두고 온 것이 있지 뭐요. 중요한 것이니 찾으면 바로 오겠으니 먼저 주무시오. 이리 말하고 박선비는 급히 새 신부가 기다리는 새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반시각 만에 새 집에 들어온 박선비는 신부가 있는 방에서 괴한의 그림자를 보았다. 숨지기며 문 가까이에 길을 대보니 괴한이 신부에게 짐을 빨리 꾸리라고 다그치는 것이었다. 이에 신부는 자신은 이미 혼인한 몸이니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들렸다. 놀란 박선비는 방 안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괴한이 방심한 틈을 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괴한을 제압했다. 그런데 놀란 신부가 박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내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것이다. 서방님, 이 가여운 사람을 살려주셔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서방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신부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자 박선비는 화가 치밀어 사내를 취조하듯 꾸짖었다. 이놈, 감히 상껏 주제에 어찌 신방에 들어온 것이더냐. 저는 포목점에서 일을 보는 김가라옵니다. 오래전부터 처녀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인 약속을 하였는데 갑자기 부유한 양반이 나타나 첩실로 데려가니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낮은 저로서는 그 혼인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요. 도저히 사모하는 처녀를 잊을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처녀를 설득하여 함께 야반도주라도 하려고 이리 일을 벌였습니다요. 부디 힘없는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 놓아주십시오. 기막힌 사연을 들은 박선비는 아연실색했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사내는 혼인을 약속한 연인도 다른 사내의 첩실로 뺏겨야 하는 신세인데 자신은 부모 덕에 착한 아내도 모자라 온갖 여인들을 탐하고 이제는 부실까지 들이려 했으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울며 애원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더욱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허공을 응시하던 박선비는 두 남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이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내 어찌 모른 채 하겠는가? 이어서 신부를 안타까운 듯 바라보며 다시 박선비는 말을 이었다. 이보게나, 오늘 이 짧은 시각까지가 자네와의 인연인 것 같네.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네. 잘들 사시게. 박선비는 김총각과 신부에게 집과 모든 재물을 남기고 호련히 새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오는 박선비는
착한 아내와 부모님에게 새로 혼인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었는데 해수단 느낌이 들어 오히려 홀가분 했다. 한시라도 빨리 본부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박선비는 빠른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참 골목길을 지나 본가 근처로 가는 순간 매캐한 냄새와 함께 저 멀리서 엄청난 화마가 올라와 밤중을 한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그때 잠을 자다 깨서 나온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들렸다. 아니, 저기가 어디야? 박시댁이 아닌가? 이를 어쩌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선비는 몇 시각 전에 어머니 앞이라 감추어 중문에 세워놓았던 불붙은 곰방대가 생각났다. 박선비는 급히 본가로 달려가 불길에 휩싸인 집을 향해 어머니와 가족 이름을 외쳤지만 깊은 밤 깊이 잠든 이들은 그 누구도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으며 누구 하나 성하기 힘들었다. 다음날 아침녘이 되어서야 불이 모두 꺼졌으며 집은 새까만 재만 남고 말았다. 슬픔 속에서 박선비는 가족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루었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더욱 망연자실하였다. 수년간의 한량 생활로 집안 가선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담 문서마저 전부 소실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이다. 박선비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 달이 흘렀고 해가 바뀌었다. 겨울 추위가 매섭게 있는 종로 포목점 앞에 행인들을 불러 세우는 남란 행색의 지게꾼 사내가 있었다. 그날도 어제 아침 나절에 먹은 국밥 한 그릇이 끼니의 전부였던 사내는 배고픔에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세우며 구걸하다시피 애걸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잘 차려입은 중인갓을 쓴 젊은이를 보자 지게꾼 사내가 젊은 사내를 붙잡았다. 이보시오. 내 형편이 닭한 처지라 줄임 배가 요동을 친다오. 내게 몇 푼만 적선 좀 해주시오. 젊은이는 붙잡는 지게꾼 사내를 바라보다 놀라며 말을 이었다. 아니, 혹시 박선비님이 아니신가요?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예전 그 김가입니다. 반가워하는 김씨 사내를 박선비는 얼떨떨한 눈으로 다시 보았다. 김씨 사내는 박선비 손을 꼭 잡고서 국밥집으로 향했다. 몇 해 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다시 본 김씨 사내는 박선비를 상석에 앉힌 뒤 큰절을 올렸다. 김씨 사내는 박선비가 넘겨준 재물을 밑전으로 포목점을 꾸려서 큰 재산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비가 자신의 여차한 정황을 이야기하니 김씨의 사내는 몹시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했다. 간단히 요기를 한 후 김씨 사내는 주저하는 박선비를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박선비의 여차한 사정을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김씨 아내는 매우 마음 아파했으며 김씨 아내가 은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 후 부부는 서로 상의하여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여 박선비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아늑한 집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자신들이 모은 재물의 반을 나누어 박선비 앞에 내밀었다. 이보시오들, 이것이 무엇이오?
어찌 약소하지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어호, 일이 과한 것은 내 것이 아니오. 이미 그간의 과분한 대접으로도 충분하오이다. 아닙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에 많은 상념으로 눈시울을 붉히던 박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부부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워했다. 이후로 박선비는 김씨 부부와 의형제를 맺었으며 부부의 주선으로 참한 아내를 새로 맞이하였다. 박선비는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더 이상 한량 같은 양반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포목점을 운영하여 많은 재산도 불렸으며 새로 꾸린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